SPC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 때문이죠.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슬퍼요. 가슴이 또 아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젊은 노동자들, 김용균 씨가 생각나고, 김재순 씨, 발달장애, 목재 가공 영세업체, 발전소, 또 이선호, 평택항, 아버지 돕다가 컨테이너 시설에 홍정훈 실습생 청소년, 박송희, 다운 전기감전 전기시설 노동자, 신혼이었죠. 뭐 이런 이름들이 생각나는데,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최근에 고층 건물 외벽 다수의 분들, 그리고 이제 SPC 제빵공장. 저는 뭐 노동자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런 추상적인 이름으로 부르기가 싫습니다. 정말 24살이면은 꽃다운 나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불편하죠.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나도 안 답답해야 됩니다. 안 답답한 뉴스,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출구가 있는 뉴스, 나쁜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뉴스이면서도 답답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소비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권력 교체를 결론으로 뽑을 만한 슬픈 뉴스, 고통스러운 뉴스, 그것만 소비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권력 교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슬픈 뉴스는 소비되지 않습니다. 신압으로 외면됩니다. 잊혀지고 외면되고 망각됩니다. 이게 뇌세포의 작동이에요. 시민들의 뇌세포 작동 방식이 그렇습니다. 출구가 없기 때문이죠. 심적 격정 회로에서 출구가 없다고 예감되는 뉴스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동물적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는, 이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논리적으로 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랬던 거고,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히 따질 때 세월호도 출구가 있는 충격과 공포, 충격과 어처구니 없음, 슬픔이지만 출구가 있습니다. 권력 교체라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냉정히 따져볼 때. 그래서 표출되는 관심, 집중되는 관심, 표출되는 분노, 이런 걸로 이제 됐으니까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관심이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고. 근데 사실 뭐 죽음을 숫자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매해 세월호 몇 배의 희생자가 생겨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출구가 없으니까, 심적 회로에서 출구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 작동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우리는 이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균, 김재순, 이선호, 홍정훈, 박송희, 김다운, 이 젊은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무명 속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안에 그냥 갇혀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조카들, 아들들, 딸들 이름과 얼굴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현상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하니까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혹은 우리 사회가 무덤 위에, 사체 위에 풍요, 반짝거림, 기름진 때깔,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사회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외면하느냐? 마음이 불편하기 싫다는 거죠.
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월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의 출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젊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슬픈 죽음인데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감각적 현장적 공포의 순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손톱이 그렇게 되어가면서 컴컴한 바닷물 속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출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잠재의식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라는 거. 무력감이죠. 그러면 얘기하기 싫은 거고 더 감각적으로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친척 중에 저런 희생자가 생기면 외면 안 하시죠. 조카가 저렇게 됐다. 혹은 뭐 가까운 친척이 저렇게 됐다. 외면 안 하게 되죠. 그건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뉴스에 들리는 저런 소식은 자동으로 외면이 되는 거죠. 세월호 생각해 봅시다. 권력 교체라는 출구가 보였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어떤 소식이든 더 알려고 하고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결국 시민들 사이에 우리가 리본 그렇게 많이 만들고 세월호를 잊지 말자. 관심을 꺼뜨리지 말자. 그런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인 거대한 운동 흐름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결론이 권력 교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교체됐잖아요. 신압으로 그 관심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신압으로 식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관심 중에 시민들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도리, 사람이 자기가 도리를 못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데 사회적 관심이 정치적 관심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정치적 관심은 권력 향배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으로서의 도리가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회적 관심이 정치적 관심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정치적 관심은 대권, 권력, 향배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과 조국 장관, 조국의 가족에 대해서는 내 가족인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관심과 공감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환원 경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산업 현장에서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향 코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면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개별 시민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화내고 뭐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집단적 경향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자들, 그런 집단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어떤 자들, 그 자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자들은 거의 정치권 전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